웨어러블 스마트 체온계 코비셋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코로나19라 불리우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 환자는 24,000명을 넘겼으며 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저희 5명이 모여 기설미라는 팀을 이루었습니다. 학기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내 비접촉식 체온계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 기설미에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제작하고 기부하였습니다. 건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 코비템의 탄생입니다. 전원을 인가하고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모니터를 통해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제작한 코비템은 비접촉식 체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높은 정확도의 체온을 측정 가능합니다. 둘째, 쉽게 구할 수 있는 9V 건전지의 사용으로 누구든 간단히 배터리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CD 기판으로 표시되는 온도값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체온계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개발하고 보니 뿌듯함보다도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통과한 학생에 의해서 열이 난다면 내 체온을 항상 알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기존의 체온계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기설미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온계의 고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제2차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이 아닌 코로나를 배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택배기사, 라이더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셋의 스마트 기능과 체온 측정 기능을 접목시킨 스마트 체온계 이어셋 코비셋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코비셋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체온을 모니터링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착용 중 이상 온도 감지 시 푸시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줘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코비셋은 첫 번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귀에 착용하는 것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에 착용하기 쉬운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코비셋 전용 앱을 통하여 간단한 터치만으로 체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운수송업 종사자뿐만 아닌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형 체온계에 초점을 두고 다음 아이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아이템은 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패치형 체온계로 주황 관제를 통해 다수의 환자의 체온을 관리자가 일목요연하게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기설미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행동 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16학번 이준성입니다. 팀 귀썰미에서 내부 회로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1학번 박찬혁입니다. 귀썰미 팀에서 자료조사 및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하상효입니다. 팀 기썰미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16학번 노현준입니다. 팀 기썰미에서
제품의 코딩과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업부 김지현입니다. 팀 기썰미에서 외형 제작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같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듣고 있는 기영업부 학생입니다. 1학기 캡스톤 수업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교내 체험계획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우리가 체험계를 만들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뜻을 함께하는 5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비접촉식 체험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내용에 공감해주신 지도 교수님의 조언과 지도 아래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 2학기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이번 학기부터는 라이템이라는 개선된 내용의 체험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링크 사업단과 함께 팀원들 모두 열정적으로 사업화 단계를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교내 기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건 형태의 비조초식 체온계 코비템, 지속적인 체온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안한 이어폰 형태의 체온계 코비셋,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패치형 체온계 라이테민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연구해온 내용을 기반으로 많은 공모전과 경진대회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수상을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은 체온 측정을 실행하는 코비셋 본체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코비셋의 기안의 고막을 통해 측정한 정확한 체온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측정된 온도 데이터는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사용자의 발열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체온 데이터는 계속해서 수집되며 제공되는 실시간 체온 그래프를 통해 시간별 온도 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시작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1학기 초에 교내 체온계 기부를 위한 건 형태의 체온계 코비템을 개발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엔 코딩이나 센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일주일간 체온계 60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어떤 센서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체온계는 어떤 형태로 만들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며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했지만 하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몇 날을 지새며 체온계 60개를 다 완성하고 쭉 나열된 체온계를 봤을 때 그 뿌듯함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교수님이 문제점이나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팀원들이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로 융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다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협동심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중에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팀원들과 같이 생활하고 늦은 밤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있다 보니 더 의지되고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귀썰미 팀이 학교 대표로 경진대회 공모전을 출전하는 것에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뿌듯함과 책임감이 제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 국가 수업이나 실험 수업이 아닌 직접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부터 3D 프린팅 제작을 하고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그 과정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일반 수업이 아닌 학생 참여 프로젝트 수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진짜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개인 역량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얘기를 서로 자주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스마트 체온계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확산으로 체온을 많이 측정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편리한 측정을 할 수 있게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든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체온계 라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리튬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충전 모듈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인두기와 납을 통해 연결한 부분을 납땜합니다. 그리고 점퍼선의 양끝을 잘라준 뒤 연결된 부분 위에 한 번 더 납땜합니다. 그 다음으론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 연결할 새로운 점퍼선의 양끝을 잘라주고 충전 모듈의 플러스에 토글 스위치를 납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점퍼선도 토글 스위치의 반대편에 납땜합니다. 이제 블루투스 모듈과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 연결해줄 점퍼선 4개의 양끝을 자릅니다. 이때 점퍼선 2개는 길게 자르고 2개는 짧게 자릅니다. 짧게 잘린 점퍼선 1개는 VCC에 또 다른 1개는 GND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길게 잘린 점퍼선 1개는 블루투스 모듈의 TXD와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 이번에 연결하고 또 다른 1개는 블루투스 모듈의 RxD와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 3번에 연결합니다. 앞서 만든 충전 모듈의 마이너스와 아두이노 프로 미니의 GND에 납땜합니다. 그리고 토글 스위치의 플러스를 아두이노 프로 미니의 VCC에 납땜합니다. 이때 블루투스 모듈의 VCC와 함께 납땜합니다. 토글 스위치를 눌러 불빛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라이템을 구동시키기 위한 기초 조립이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온도 센서에 연결할 4개의 점퍼선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양끝을 자릅니다. 이때 점퍼선 중간중간에 저항을 연결할 수 있도록 틈을 냅니다. VCC에 연결할 점퍼선 1개는 2개의 틈을 내고 SD에 SCL에 연결할 점퍼선 2개는 1개의 틈을 냅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의 각각의 부분에 맞게 앞서 만든 점퍼선 4개를 납땜합니다. 그 다음으론 틈에 맞게 저항을 구부려 납땜합니다. 이때 저항의 납땜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의 양을 충분히 녹여 납땜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마감 처리합니다. 만들어진 온도 센서의 VCC와 GND, SCL, SDA를 앞서 만든 아두이노 프로 미니의 VCC와 GND A4번, A5번에 납땜합니다. 마지막으로 3D 필라멘트에 제작되는 외형에 맞게 온도 센서와 토글 스위치, 충전 모듈이 보이게 조립합니다. 온도 센서는 손목과 맞닿는 부분에 위치시키고 토글 스위치는 하늘을 향하게, 충전 모듈은 옆면에서 충전시킬 수 있게끔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손목 스트랩을 결합합니다. 짜잔! 이렇게 스마트 체온계 아이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손목에 착용했을 때도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글 스위치를 눌러 라이템을 구동시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온도값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니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목 시계 형태 말고도 패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면 타인의 체온 동안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체온계 아이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동 백신을 만드는 깃썰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바뀐 면접, 수업, 소비 등 바야흐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대면이 불가피한 직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깃썰미는 택배기사와 같은 우리 지역의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주목했습니다. 1분의 1개꼴로 택배를 발송하여 사람과의 대면이 많은 택배기사들은 그 누구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입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 한 명만 감염되더라도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일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산업이 발달한 경남, 부산 지역은 전국의 약 4분의 1, 총 783개소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 우리 지역에서 제2의 쿠팡 물류센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지역 내 운수송업 종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체온을 수시로 재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바쁜 일정뿐 아니라
기존에도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새로운 장비의 착용은 원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하는 도중에 전염에 대한 불안감을 항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문제, 저희 제품 코비셋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비셋은 운수업 업무 중 자주 사용되는 블루투스 이어셋에 체온 측정 기능과 스마트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체온계 이어셋입니다. 체온계로 매번 측정하지 않더라도 전염병 감염에 대한 판단을 보다 빠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코비셋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잠시 시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개발된 저희 시제품의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체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의 체온, 위치 정보 등을 중앙에서 관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잠깐 반짝하는 아이템이 아닌 향후 배달, 택배 등의 운수업에서 가장 많이 신뢰받고 사용되는 이어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체온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비셋은 체온계와 무선 이어셋을 결합한 웨어러블 제품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모두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 제품은 시제품 제작 및 앱 기능 구현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및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자금 확보 후 시제품을 보완하여 지역 내 소규모 배달 업체에 무상으로 배포,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후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 OEM 업체와 협력하여 최종 완제품 생산 후 B2B 방식으로 최초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저희 팀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렌더링한 저희 코비셋의 최종 디자인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썰미는 스마트 제조 연구실에서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 중인 학부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기썰미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팀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내용을 사실은 사전에 좀 봐가지고 예. 참 재밌는 아이디어다,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쨌거나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걸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종식은 사실은 안 되겠지만은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코로나 해결이 되고 나서도 네. 저희 21세기 들어서 네. 그 전염병들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네. 그런 전염병들이 대표적으로 21세기가 돼서 저희가 일어난 전염병들이 예를 들면 사스, 이제 메르스, 이제 코로나 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전염병들의 공통 증상으로 계속해서 발열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전염병까지 이제 체온 측정까지 대비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물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팀 구성이 이공계 팀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보건의료 계열에 어떻게 보면은 예방의학이라든지 이런 쪽 친구들이 누가 있다면은 방금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질병과 체온 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 또 우리가 평상생활을 하더라도 뭐 여성분들이 어떤 그
그 배란 주기라든지 이런 관계해가지고 체온을 매일 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의 활용,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겠지만은 해결이 안 된 다른 세계 글로벌 지역의 또 수출이라든지 사실 시장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이제 그 시제품을 착용하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열도 상시 재면서 지금 전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도 받았을 때 음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체하고 좀 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 시제품 단계에서는 저희 체온 측정과 저희 이제 이상 온도에 도달했을 때 사용자에 이제 알려주는 알림 기능 그 부분까지는 이미 지금 구현이 완료된 상태여서 아까 지금 발표 시작부터 지금 현재도 계속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현재 체온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택배 기사님이 이제 운전하실 때 전화도 받아야 되고 체온도 재야 되고 되게 뒤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체형으로 물론 지금 아직까지 초창기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구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예. 시제품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택배 기사님들 운송하시는 기사님들에게 한번 퀴즈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아이템 같은 경우 아까 여기 위원님들 다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모든 어떤 질병의 근원은 열로부터 시작한다는 접근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헬스케어나 이쪽에는 이제 온도 말고 이제 뭐 맥박이라든지 다른 또 이 신호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의료개혁이나 의료공학 쪽이나 이게 조금 가미가 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타겟으로 여긴 데가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만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의 어떤 상황이랑 해서 이게 사업적으로 어떤 조금 가능해 보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이제 온도 빼버리면 결국 이거는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이어폰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으니 나중에는 그 부가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또 요소들이 좀 부과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한 거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게 택배 기사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걸 주로 타겟팅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장시간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적인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라든가 배터리 이제 얼마나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구현하고 계획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착용하다 보면은 기기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보정 작용이 이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아직 온도 보정까지는 제가 거치지 못한 상태지만 배터리로는 저희 블루투스로 한 7, 8시간 정도 배터리 이제 확보하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이제 보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초과 관계로 바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학부 4학년 16학번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연구실 소속에서 한 2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실험실 있으면서 그 체온계 위주로 많이 제품 설계하고 개발을 했고 먼저 적외선 체온계 만들었고 그리고 스마트 체온계 개발했고 또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 낙상 경보기 해서 총 3가지 제품 크게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낙상 경보기는 저희가 당시에 스마트 안전기술 공모전이라고 하는
산업 현장에서 이제 안전사고들 그런 이제 안전사고들 막기 위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공모전에 착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개발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낙상 사고가 산업 현장에서 되게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런 걸 대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에 까는 이렇게 공기가 빠지는 소리로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아무래도 공기가 빠지는 장난감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자주 고장도 나고 좀 문제가 많다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스마트화 시켜서 좀 개선한 제품입니다. 회사는 좋습니다. 일단 시설이 되게 좋고 시설도 되게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이게 직무들 알아보니까 생산이나 이제 설비 쪽보다는 저는 좀 연구개발 쪽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특히 면접장에서 되게 크게 활용되고 저도 일단 면접 이제 서류를 통과하고 서류 통과 나서 이제 면접장에 가면은 저희 학교 말고도 저기 서울권 학교들이나 아니면 되게 쟁쟁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면접 스터디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면접 한 5명이서 이렇게 면접 스터디 같이 하면서 서로 자소서나 이력서도 이렇게 돌려보고 그런 거 이제 질문거리도 찾아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 하면 항상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듣는 소리가 이런 자기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하려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는데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봐서 되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면접장 가면은 되게 할 말이 많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이걸 묻고 저걸 이제 또 다른 질문하고 하면 이제 스토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계속 우려 먹어야 돼서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도 한 가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좀 아무래도 질리고 또 이렇게 어필하기 좀 힘들거든요. 이제 혹시 뭐 다른 얘기는 없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또 면접 시간이 긴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대 다로 해서 막 50분씩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면접관도 이렇게 질문거리를 찾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면접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그런 소재거리가 많을수록 특히 면접에서는 어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구개발 직무 면접 봤을 때는 이제 보통 활동 같은 경우에 석사생이 아니면은 학부생들은 보통 학부 연구생을 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대외활동 같은 경우는 공모전 경진대 이런 거 이제 보통 이제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해봐도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인턴 경험이나 실습 경험 이제 보통 만약 있으면은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대외활동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제가 면접장에서 어필을 하면은 이렇게 제품 개발 관련해서 이제 공모전 나오고 특히 이제 공모전을 하면서 팀워크나 협업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면접장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직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거 질문 받았을 때 저희 창업 동아리 활동했던 것들이나 혹은 이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 경험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공이 달라서 이제 각자 중점으로 두고 있는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마찰이 있었고 그런 걸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면접장에서 답변을 할 때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이제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 확실히 근데 전체적으로 면접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학교 생활 중에 뭔가 많이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고 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는 면접 준비하면서 마침 아버지가 그 타이어 바꾸실 때가 돼가지고 저기 T스테이션 집 근처에 같이 타이어 교체하는데 방문해서
그런 직원들한테도 이제 어떤 점이 좋고 뭐 어떤 게 좀 아쉽고 뭐 제품에 뭐 어떤 게 앞으로 이제 개발될 건지 그런 것도 다 물어봤고 현직자 인터뷰도 다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면접관한테 어필 이제 좀 열정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대외 활동 경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수상 경력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력서를 쓰면 이렇게 수상 경력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력서에. 그렇다 보니까 수상 경력이나 그런 이제 좀 다른 지원자들이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영어하고 일본어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제2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관심 있게 질문 받았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상 경력 같은 게 좀 뭐 화려하시다 아니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류만 통과하면은 면접에서부터는 그 변별력을 자기가 그냥 대답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서류에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서류를 넣는 과정에서 딱히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런지 몰라도 딱히 서류 채용에서 이런 것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거 느껴본 적은 없고 실제로 서류 합격률도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자기소개서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야 자기소개서가 좀 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에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프로젝트 많이 했고 그런 게 결국 자소서하고 면접에 다 이어지는 거라서 자소서만 잘 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도 좀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앞서 말했듯이 좀 서울권 대학 친구들도 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좀 자기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미리 좀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2 외국어는 자기가 할 줄 알면은 어필하면 되는데 굳이 취업하려고 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딴 거라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기업 기준으로는 스피킹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솔직히 두 개 토익이랑 스피킹이랑 두 개 다 있으면 좋긴 한데 둘 중 하나로 가면 스피킹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사기업에서도 토익보다 스피킹을 더 높게 쳐주고 그 다음 스피킹이 토익보다 따는데 또 시간이 덜 걸려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예를 들면은 토익 스피킹을 예로 들면 토익 스피킹 레벨 6 정도면은 솔직히 한 달이나 솔직히 길어도 2달이면 딸 수 있는 성적인데 토익 스피킹 레벨 6이면은 거의 기업에서는 토익 850 정도로 환산해주거든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토익을 850점 맞으려고 하면 솔직히 한두 달부터 조금 더 걸려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기업 본인이 이제 어떤 기업 목표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업이면은 토익 이제 스피킹을 먼저 해라고 좀 추천하고 싶은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어 자격증 같은 거는 지입하실 때 컸나요? 저는 원래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면접장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일본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기획가다 보니까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면은 그게 부품 안에 일본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입사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혼다, 닛산 이런 그 일본 카메이커들이랑 같이 협업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어학을 할 줄 알면 강점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면접장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지원자랑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어는 좀 기본 소양 같은 느낌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면접관이 물어볼 거를 찾으니까 그 사람들. 자격증은 저도 이제 저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실기까지 다 못 봤지만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 좋은 것 같고 기사 자격증이 그냥 자격증으로서의 좀 가치보다도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좀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1, 2학년 때 솔직히 역학 수업 이런 거 대충 들어서 기억도 잘 안 났는데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 이제 기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그런 역학들도 좀 정리하고 또 면접장에서도 그런 전공 질문들 하거든요. 전공 기반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은 뭐 영수 모듈러스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전공 질문도 막 던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봤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또 서류 통과에서는 좀 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가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보다는 좀 직무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이나 또 아니면은 또 실습 경험, 실습, 인턴 이런 이제 실무 경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 면접은 보통 저는 일단 취업 준비를 여름 방학 때 한 7,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한 서너 달 정도 이제 준비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계속 꽂혔어요. 자기소개서는 그 채용 공고들 계속 확인하면서 쓰고 이제 또 다른 데 쓰면은 기존에 썼던 거 활용해서 또 이제 제가 만약에 작성 안 했던 부분이면 새로 작성하고, 또 작성했던 부분이면 추가로 보완해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서류 합격하면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오픈 카톡 이런데 서류 합격자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스터디 그룹을 모아요. 이제 사람들끼리. 그러면 스터디 그룹을 이제 보통 저는 R&D 마이너스니까 R&D에 저랑 다른 직무, 왜냐면 같은 직무면 경쟁자니까 다른 직무들끼리 이렇게 한 5명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온라인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권이면은 뭐 강남구, 무슨 구 이렇게 구별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면접 스터디 그룹을 많이 꾸려서 실제로 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창원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방에 잘 없어요. 지방에 만약 있어도 최소 부산까지 나가야 되고, 근데 또 제가 부산에도 직접 대면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시간 걸리고, 또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국타이어 들어오기 전에는 한 4명이서 면접 스터디 꾸렸었는데 매일 2시간씩 모의 면접 했었어요. 30분씩 이렇게 자소서 가지고 예상 질문들 뽑아주고, 그 다음 이제 예상 질문들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어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면 더 좀 잘 어필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지적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면접이 엄청 많이 늘더라고요. 특히 순발력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이제 받아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접 스킬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솔직히 제가 공부나 이런 부분보다도 경험이나 이런 게 개발 경험이나 이런 경험에서 솔직히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까 면접장 가면 절대 안 꿀려요. 그리고 면접장만 가면은 그러니까 서류만 통과하면은 솔직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면접 봤던 것 같아요. 좀 자신감 가지고. 실제로 면접장에서 잘 먹혔던 것 같고, 서류 쓸 때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썼으니까 항상 면접장 가면은 보통 이제 좀 유명한 학교들이나 좋은 학교들에서 되게 많이 왔었는데 면접 스터디나 이렇게 면접 보면서 끌렸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다 잡았어요. 이게 포기하기 아까워가지고 저는 그냥 다 했어요. 대신 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도 거의 아침부터 저희는 밤까지 계속 있었어요. 경진대회라고 하면서.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든데 상 하나 두 개씩 이제 타고 나면은 좀 재미도 붙거든요. 상금도 좀 쏠쏠하고, 또 그런 데서 이제 상 같은 거 이제 받고 오면 또 성취감 같은 게 또 이제 좀 다른 것도 좀 참가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연구실에 무식하게 그냥 오래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있고, 좀 오래 있는 친구들은 다음 날 왔는데 여기 자고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무식하게. 그래서 3.5는 무조건 넘어요. 왜냐면 3.5 안 넘으면 서류에서 그냥 잘라버린다.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3.5는 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1, 2학년 때 학점 엄청 낮았거든요. 1, 2학년 때 너무 돌아가지고. 근데 3학년이랑 이럴 때 재수강하고 학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3.8 가까이 돼요. 근데 복구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점 다 좋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